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설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최근에 동성애 법안, 동성애 합법화 내지는 동성애 확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쐐기를 받고 활동력 있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단체는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할을 참 잘해주고 계세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GMW 연합에 올라갔던 글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수기총,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 반동연 등 시민단체는 동성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하며 군용법 제92조 6 추행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월 3일 3시 삼각지 국방부 앞에서 가졌다. 잘했죠? 박수를 쳐주시고 지지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후원도 해주시면 좋고요. 성명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간 성행위 징계 사유 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군용법 제92조 6 추행죄 엄격히 처벌하라. 군대에서 동성간 성추행 처벌 안 하면은 군대는 위계 질서가 명확하잖아요. 상하가 아주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언론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군대 관련 사건 기사들로 인해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군대가 왜 이 지경으로까지 중심을 잃고 군대를 와야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휘둘리며 허약해졌는지 납득이 안 간다. 왜 국방부는 국가 안보를 염려하는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는 예민한 채 매국노처럼 유엔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좌파 친동성애 시민단체들 목소리에 쩔쩔매는가?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각군 지휘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며 국내법이 국제법이나 유엔 권고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2022년 11월 14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명의 국방부 공고 제2022-420호에 의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를 보면 추행에 대해 아래처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추행이란 군용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람에 대한 동성간 학문 성교나 구강 성교, 그 밖의 이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런 징계 대상 행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 양정 기준을 신설 조정하고자 함이라는 개정 이후에 잘 나와 있으며 군용법 제92조 6 추행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언론 방송 보도를 보면 마치 국방부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 비난 일색의 기사가 대부분이며 이 기자들이 정신 나간 거죠. 언론들이 썩어버린 거예요. 한 발 더 나가 군용법 제92조 6의 추행죄를 아예 없애라는 주장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어리석은 짓들이죠. 이에 대해 상식적인 대다수 대한민국 일반 국민은 실로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더욱이 남북 분단, 휴전 상태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고 군기강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말인가? 지금도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 고달픔을 무릅쓰며 희생하고 있고 가족들까지 노심초사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군 입대 후 장교나 선임병 동성애자로부터 시달림을 겪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제 아들도 지금 군대 가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 입장은 다 똑같죠. 마음 쓰이죠. 근데 무슨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추행하는 거,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까? 정신 나간 거죠. 상명하복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군대에서 지휘관, 상호관, 지휘관과 병사간, 병사끼리 동성 성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합의에 의한 상관이라 해도 상관과 고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하관과 쫄병은 합의를 빙자한 강제 성행위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안에 성희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기에 추행은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동성 군인 간 성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으로 국한해 이해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리하게 이성 간의 강제 추행죄를 예시하며 동성 추행죄를 비판하는 건
건강부의 해석이다. 건강부의 해석이다. 이 또한 당연히 군형법으로 처벌받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동성 간의 성추행도 처벌받고 이성 간의 성추행도 처벌받는 거죠. 만일 지금처럼 잘못된 흐름이 굳어져 군대 내 동성애가 만연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빙자해 강제로 성폭행할 경우 수많은 부모들이 걱정과 두려움 탓에 맘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의문스럽죠. 걱정되죠. 곧 제 작은 아들도 또 군대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죠? 이는 결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은 지금도 군대로부터 들려오는 동성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악한 가짜 인권발의 세력들에 의해 군대가 동성애자들의 놀이터가 된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방부를 믿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것인가? 당연히 못 보내죠. 이는 결코 상상이 아닌 현실적 공포이며 우리는 전 국민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 국방부를 강력 성토하고 거국적 짐직 거부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느슨하게 만들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판사들에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군사법원은 남성 군인 간 학문 성교나 성추행이 적발되면 군형법 제92조 6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왔고 대법원도 2008년과 2012년 판례로 이를 뒷받침했으며 헌법재판소도 2002년과 2011년과 2016년에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근데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2016년 중위 A씨와 상사 B씨가 군대 자산인 영유의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몇 차례 동성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군형법 제92조 6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재판에서 사실상 11대 2로 합의에 의한 동성 성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상 군 동성애 허용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이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판결, 노골적으로 사법 적극주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꽤 긴 내용인데 이 정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반동연 등등 앞장서 싸워주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법은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교회 다 박살날 테니까요. 대한민국 문화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테니까요. 이 선한 싸움에 힘을 내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